마지막 시간이죠. 힘내시고. 프린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셔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문제를 남겨놓고 있는데, 두 문제가 그 12번에 보시면은 이제 13번이죠.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라는 게 있죠. 요것도 100% 시험자 나옵니다. 100%. 그래서 얘가 100%인데, 지문이 나오면은 13번이고, 우리 계산이 나오면 14번인데, 14번은 이제 제가 수익성 지수까지 이제 알려드리면서 갈 건데, 일단은 교재는 286페이지로 펴놓으시고, 286. 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동영상에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일단 프린트로 가셔서 요약으로 가볼게요. 요약을 가시면은 중간 라인에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에 두 번째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라는 DCF법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한눈에 보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공부 오늘 했던 걸 이제 볼게요. 투자론이 되게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쉽게 좀 풀어드리는데, 마지막에 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어림셈법이 더 어렵거든요. 어림셈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갈 거고,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입니다.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현금 흐름 분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1년 후에 만약에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자, 좀 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내가 낸 돈은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말씀드렸죠. 자, 1억 2천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내가라 그래요. 내가 낸 거는 확실하죠. 근데 미래 수익은 확실해요? 아직은 불확실해요. 위험이 따르죠. 그러면 그럽니까? 할인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할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할인은요. 어떤 학원 갔더니 깎아주는 거래요. 미치겠어요. 그죠?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리고 현재 가치로 내가를 현가로 고쳐주는 거죠. 자, 할게요. 내가 낸 거는 그냥입니까? 지금 현재의 가치입니까? 1억 2천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그럼 지금 현재 가치로 고쳐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다 두 가지 현가를 또 고쳐야 되거든요. 현가가 꼭 나와야 되고, 우리가 유출이 있고 유입이 있으면 유출이 많아야 돼요. 들어온 유입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할인은 무슨 가치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가 해서 현금 흐름을 분석한 거죠. 현금 흐름을 분석했다는 장점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지표입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이라는 것은, 자, 아까 운영만 있어요? 처분 소득도 있었어요. 다 따지죠? 그 다음 우리가 한 해마다 똑같습니까? 매기간 소득이 다릅니까? 다르고, 세후 현금 수지로 따르는 게 원칙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현금 유입의 현가, 또 현금 유출의 현가, 현가합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가치 합을 합친 건데요. 현재 가치의 합. 그럼 우리가 유출이 많아야 된다, 유입이 많아야 된다. 그건 어떻게 투자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메뉴에 가시면 우리가 DCF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매기간, 소득이득, 자본이득을 다 얻었죠. 세후소득이고 사용하는 지표가 동일합니다. 그 밑에 가시면 이번에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세후소득이죠. 장래 세후소득이 현가와 지분투자 현가를 비교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항상 빼주는 거는 이제 유출이라는 것은 항상 지분투자로 갑니다. 저당이라는 것은 유입해서 다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순현가법부터 들어가 볼게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순현가는 수는 빼준다는 거고 현재 가치인데요. 넷 프리젠트 밸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순현재 가치 법은 순현가를 구합니다. 순현가는 유입에서 유출을 빼줘요.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 보통 처분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유입에 대해서는 운영소득만 좀 나눈 취지인데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줍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1억을,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1억을 투자해서, 자, 지금 어떻습니까? 3억 3천을 벌었어요. 3억 3천을 1년 후에 번 거는 그냥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무슨 가치로 고쳐야 되죠? 그럼 아까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20의 현가. 그래서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우리가 요거를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할인율. 우리가 요구 수익률을 할인합니다. 요구 수익률로. 자,
그럼 이걸 할인하게 되면은 1.1, 10%라고 한다면 1.1이 되니까 0.1이 돼서 1.1이 되니까 3억이 돼요. 그럼 3억에서 1억을 빼서 2억이라는 자체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되니까 1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자, 지금 거기 보시면 순영가법이라는 게 박스에 있나요? 자, 이건 뭐에서 뭐를 빼줘요? 현금 수입 평가에서 현금 지출 평가를 빼서 그 순영가가 뭐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될 때. 지금 보고 계셔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수익성 지수는 자, 수익성 지수법은 자, 지수가 이제 이 수익성 지수를 PI라고 하고 이걸 이제 구하면 분수가 나옵니다. 항상 지수라는 건 알고 싶은 게 이 앞에 있는 게 알고 싶죠. 그래서 현금 유입이 올라갑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눠버려요. 현금 유출.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럼 항상 분수 있는 방법이 A를 빌어낸다면 그냥요 B에 대한 A예요. B에 대한 A죠. 그렇죠? 그래서 유입에 대한 유출로 하셔야 되고요. 유출에 대한 유입.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봐봐. 아까 할인해서 3억이면 얘가 1억이죠. 그러면 1억 투자해서 3배 벌었다는 거예요. 몇 배 벌었다? 그래서 얘는 1보다 커야 됩니다. 뭐보다 커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0.5는 투자하시겠어요? 0.5는 투자 안 하겠어요. 왜요? 1보다 작으니까. 이거 뭐냐면 1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밖에 못 거뒀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는 0.5억 나와도 투자 안 하겠어요? 투자하겠어요? 0.5억. 그럼 0.5원 투자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해? 본인 생각이지. 플러스잖아.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니까 한단 말이에요. 가자. 얘는 뭐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0.5원도 돈이 됐기 때문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그 0.5원 투자해야 안 해요. 얘는 그냥요, 1로 비교해요. 배수거든요. 이거는 내가 번 금액이 아니라 몇 배 벌었냐는 투자 효율에 대한 상대 규모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하나씩 독립적일 때는 결론이 똑같아요. 독립적일 때는. 근데 상호 배타적일 때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순역가가 둘 다 2억, 자, 2억이 나왔어요. 그럼 그다음이니까 순역가가 같습니까? 그럼 A와 B를 순역가로 선택하기는 어렵죠. 그럼 그다음이니까 수익성 지수로 가야 됩니까? 유입에서 유출을 뺍니다. 물론 현가화 시켰죠. 그럼 우리가 5억에서 3억 빼도 2억 남고 3억에서 1억 빼도 1억 남죠? 그러면 3억 투자해서 2억 버는 게 나아요? 1억 투자해서 2억 버는 게 나아요? 이런 거 잘해. 그지? 그러면 초기 금액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거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큰 걸 선택하겠죠. 맞습니까? 상호 배타적일 때는 그냥 다 다르게 나타난다. 다르게 나타난다. 독립적일 때는 똑같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제 프린트 있어요? 자, 이건 뭡니까? 수입을 지출로 나눕니까? 그럼 뭐에 대한 뭐예요? 지출의 현가에 대한 수입의 현가죠.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수익성 지수가 뭐보다 커야 되죠? 1보다 커야 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법이 가장 어려운데, 자, 3번입니다. 내부 수익법이라는 자체는 아까 제가 저랑 내기하실래요? 이건 그다음입니까? 기대 순위입니까? 갑자기 내기는 왜요? 외부는 요거죠? 그럼 내부가 요거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IR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얘는 좀 디테일한데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가가 들어가야 됩니까? 현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보세요. 현금 유출의 현가가 우리가 된다는 건 이따가 기출문제가 내가 5천 원을 투자했다는 건 지금 돈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1년 후에 6천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6천 원은 그냥이요. 미래 가치예요. 무슨 가치로 돌려와야 돼요? 그럼 할인을 해야 되죠. 그럼 1 플러스 R의 할인율이 계산되겠죠? 그럼 1년이니까 1승인데 자, 이 할인율을 계산한 방식은 요걸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천 원이 이렇게 오고 5천 원이 일로 가겠죠?
그러면은 1 플러스 R이 넘어가겠죠? 그럼 자, 요건 1.2가 되고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냥 끄떡끄떡이만 하셔야 돼요. 야매 가르쳐 줄 테니까. R이 있고 1이 넘어가면 0.2가 되니까 20%가 되거든요. 자, 따라해보세요. 따라하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무조건 1년 나와요. 몇 년 나온다? 그러면은 얼마를 투자했죠? 그걸 밑에 깝니다. 5천을 깔고 그냥입니까? 요 차익이 있습니까? 차익을 올리면 수익률이 나와줘요. 얘기하세요. 그렇게 구하십니다. 1년은요. 무조건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냥 따라하지 마. 이거 따라하다가 골로 가. 이건 전문가가 하는 거야.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럼 그냥 이걸 밑으로 깔아. 이 차이를 올리는 거죠. 그럼 따라서 20% 나오는 거죠.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얘는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형과 유출을 같게 하죠. 유출과 유입을 같게 하면 순현가를 그냥입니까? 0으로 만듭니까?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분명히 그냥에 대해 현가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걸 무슨화 시켜야 되죠? 현가화 시켜야 되니까. 같으려면 5천 같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지금 내부 수익을 보고 계셔요? 자, 현금 수입 현가와 현금 지출 현가를 그냥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순현가를 뭐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그럼 내부가 요거보다 클 때 투자하죠? 그 다음에 갑니다. 밑에 순현가와 내부 수익법에 비교를 하는 게 있나요? 자, 합니다. 자, 순현가는 아까 무슨 수익률로 할인했죠? 요구르트 주소 기억나시죠?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그러면 얘 3억을 2억을 구하려면 순현가를 구하기 전에 사전에 그냥입니까? 요구 수익률이 결정이 돼야 됩니까? 결정이 돼야 되죠. 대답해 보세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그냥이에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해요. 내부 수익률 할인하죠. 그럼 요 20%를 구할 때 사전에 요구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순현가는 그냥이에요. 항상 금액이니까 언제나 불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근데 자, 얘가 지금 20% 나온 거를 다시 그 요구 수익률이나 재투자하거든요. 근데 다시 재투자해서 20%가 나올까요? 안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럼 불을 언제나 달성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가치의 합산. 그러면 2와 2를 더하면 4억이 되고 2와 2를 1 더하면 8억이 되고 1 더하니까 4억이 되니까 여기서 이거 빼도 이거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치의 합산이 되는 건 순현가밖에 없습니다. 무슨 법밖에 없다? 수익률은 같이 나오진 않다는 거죠. 그냥 갈게. 가치 합산의 원칙은 못밖에 없다. 순현가. 다른 것들은 안 돼요. 그냥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그런가요? 그럼 투자를 판단할 때 언제나 투자 판단의 중고로 사용하는 건 그냥요. 순현가가 나요. 내부는 또 1년에 여러 번 투자해서 복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독립적일 때는 그냥입니까? 결과치가 반드시 동일합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를 봤을 때는요. 2억이면은 순현가가 2억이면 투자하시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유입이 큽니까? 그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도 그냥이요. 1보다 커요. 1보다 크다는 거죠. 얘기해봐요. 근데 상호 베타적일 때는 그냥입니까? 다르게 나타납니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자, 독립적일 때는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시죠. 그럼 반드시 수익성 지수도 뭐보다 크겠어요? 1보다 크죠. 유입이 크니까. 아니 봐. 순현가가 2억이면 유입이 큰 거 아니요. 그럼 윗대가리가 크니까 수익성 지수도 1보다 반드시 크게 된다는 거죠. 독립적일 때는. 그래요? 근데 서로 비교할 때는 그냥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독립적일 때는 똑같지만 베타적일 때는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내부가 요거보다 커야 되고 투자를 하시고요. 만약에 순현가가 0이면 그냥입니까? 수익성 지수도 1이 됩니까? 내부와 요거가 같아지죠? 자,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는 그냥입니까? 순현가가 0보다 작습니까? 수익성 지수 반드시 1보다 작다는 거죠. 유입이 작으니까. 얘기해봐요. 그러면 내부가 요거가 더 크니까 투자는 기각하겠죠. 독립적일 때는 같아요. 다시 할게. 독립적일 때 하나 봤을 때 그냥이야 결과치가 같아. 근데 베타적으로 두 개를 봤을 때는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베타적으로 봤을 때는 보세요. 자, 순현가는 항상 요구 수익률이니까 요구는 그냥요 최소한 보장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 상황에 대한 기회비용 정도 나오거든요. 그죠? 금액은 항상 2억이라는 건 내가 벌었죠.
근데 내부 수익률은요, 시장상이 안 좋으면 그냥입니까? 이 20%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재투자하면요.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 시험 문제는 당연히 다행인 게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순영가법이 우수하다고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기 때문에 재투자하더라도 무슨 법이 더 우수하다? 순영가가 그냥 우수하다고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갈게요. 자, 제가 이제 대학교 교수다 보니까 이제 기말고사도 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학교는 주관식으로 내요. 순영가법과 내부수익법이 누가 우수하며 그 우수한 거를 논술 하시오. 논해봐. 못하지. 근데 우리는 그냥이야 객관식이야. 무조건 순영가법이 우수하다고 나와요. 외워. 무슨 법이 나? 그럼 잘 이렇게 가봐. 얘네들이 갑이라는 애가 순영가하고 우리 내부수익인데 저한테 와서 투자를 하래요. 컨설팅 업체인데. 그럼 얘는 순진한 놈이고 이건 내순 까는 놈이에요. 그죠? 그럼 나한테 내순 까는 놈은 나한테 수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어떤 법이 더 나아요? 순진한 애가 낫죠. 나도 초라하다. 씨. 그러면은 내부가 좋아? 순영가가 나? 순영가 낫죠. 나 여러분들 합격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나 마음이 아파. 너 뭐가 더 나? 순영가가 낫지. 왜 그런지 물어봐? 절대 안 물어봐.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그냥 맞히셔야 돼. 순영가 낫다고. 그럼 빨리 맞춰. 대답만 하라고 13번이야, 지금.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13번이. 어렵죠? 돌려냈어요. 근데 기출문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아까 정답 옳은 것은 3번이 맞아요. 3번. 다 봤지? 안 봤어요? 찍었어요? 찍었는데 뭘 좋아해. 자, 가볼게. 아까 순진한 애와 내순간 애가 있지? 어떤 게 나아? 순효과가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본다는 거죠. 재투자할 때도 순효과가 낫다는 얘기예요. 가자.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순효과 낫다 그냥 암개버려 그냥 순진한 애가 낫다. 그럼 누가 더 나아? 순효과가 더 합리적이에요. 2번 왜 틀었을까요? 일로 와봐. 유입에 대한 유출이에요? 유출에 대한 유입이에요? 유출에 대한 유입이 되겠죠. 대답 좀 해줘.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 대한이 아니라 유출에 대한이라고 나오셔야 돼요. 그런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죠? 분모가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딸 봐봐. 나 답답해 죽겠네. 이건 뭐에 대한 뭐인 거야? B에 대한 A니까 유출에 대한 유입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보입니까? 그냥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큰 것만 보입니까? 1보다 큰 거 보니까 안 보이시는 거죠. 너무 잘 알죠? 이렇게. 그래서 뭐뭐에 대한 뭐뭐이라는 게 바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기출이 됐던 건데 순효과는 장래 그냥입니까? 기대는 세후소득입니까? 세후소득이죠? 아까 제가 세후소득으로 한다고 얘기했나요? 그 다음에 그 현가합과 투자비용의 현가와 서로 비교해서 투자 의사를 결정하죠. 맞죠? 4번은 따라서 일로 와봐요. 입을 열어요. 따라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자, 왜 그럴까요? 유출은 현가가 5,000원인데 6,000원은 그냥입니까? 5,000원으로 돌려와야 됩니까? 그럼 현가라는 게 들어가야죠. 얘기해 보세요. 내가가 들어가야 돼요? 현가가 들어가야 돼? 자, 꿀팁을 드릴게. 얘네들은 내가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 현가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얘기해요. 2번도 어떻게 돼요? 현재 가치라는 게 다 들어갔어요? 현재 가치. 지금 2번을 보고 있는 거요? 현재 가치. 다음에 현재 가치. 3번, 현값. 나만 신났어, 씨. 내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꿀팁이야, 꿀팁. 내가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는 거지.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 맞지. 내가 모를까봐. 그런데 집에 가니까 자꾸 내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야, 20년째다. 그죠? 눈만 봐도 알아. 모르는지. 체크하셨어요? 맨날 들려, 모의고사. 그죠? 자, 무슨 가가 들어간다? 현가. 라바라. 내가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다 현가로 고친 거거든요. 그죠? 꿀팁. 여긴 다 무슨 가가 들어가야 돼? 내가가 들어가면 돼?
좀 잡을 거야. 그냥 내 거만 찍고 그냥 내 까지면 안 돼. 아시겠죠?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조금 저는 안타까운 게 저녁반도 이제 강의 듣고 좀 특강도 하고 그래서 좀 재밌는데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좀 특강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강 같습니다. 이렇게 전도 좀 하고, 전도를 안 하네, 요새. 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저 데스크에서 뭐냐면, 이것만 달라고 하는데, 5점반 분들이. 그죠? 프린트만. 그래서 짜증나 죽겠대. 프린트만 주세요! 왜 동영상 들으려고, 그죠? 마음이 아파.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한 명 데리고 온다고 내가 더 받는 건 아니야. 그죠? 근데 나는 그런 거야. 여러분이 자꾸 모셔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지. 아시겠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 프린트를 안 줘야겠어, 씨. 그죠? 그래서 알았어. 내가 문제집 때는 안 나갈게. 안 나가고 여론만 딱 해줄게. 싹 갖고 와갖고, 이렇게 놔줄게. 잘했어. 그래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영철 교수님이 아주 책도 잘 쓰시는데 옛날 책들이에요. 다 이게.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것들이 좋긴 좋은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방대합니다. 줄여야 돼요.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줄이는 게 트렌드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 명강사가 뭐냐면 야매해주는 게 명강사고 줄여주는 게 명강사야.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야. 내과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줄여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문제집도 제가 나중에 아마 7, 8월 달에 문제집이죠. 이거 하지 마세요. 날려버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는 선배들이 다 한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갔는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다 방대한 거 다 버려버리고 있는 것만 하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틀리는데, 내과도 틀리는데 뭐 그런 거 맞히겠어? 아시겠습니까? 그 취지는 좋아요.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선배들의 교수님들에 대한 그 의도는 좋은데 시험 문제는 지금 많이 벗어납니다. 지금 아예 이런 식으로 딱딱딱 끊어서서 시험 문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재수생분들은 뭐냐면 자기 실력도 모르고 문제집을 엄청 많이 사요. 풀지도 않아요. 답도 틀려요. 출판사 전화해요. 답도 틀렸는데 너 알아? 몰라요. 하루 종일 걸 2-3시간 가요. 그죠?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문제집도 딱 하나만 골라서 하시고 너무 방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수생분들이 더 무서워. 재수생분들이 뭐 아는 것처럼 내가 모르겠니? 그러는데 내과도 틀리는데 뭐 자. 내과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부 수인은 수년과를 뭐로 만들죠? 자, 꿀팁을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수년과는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그런가요? 근데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커야 되죠? 1보다 커야 돼요. 그런가요? 똑같아요. 지금 뭐가 나왔죠? 수년과 나왔죠? 그럼 수년과는 뭐가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돼요. 수익성 지수가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심심하니까 옛날에 악극단에 이수일과 심순애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심순애가 김중부의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가고 도망갔어요. 내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데 수녀과가 1이냐 0이냐 헷갈린 거야. 점집에 갔더니 이름을 개명하라는 거야. 그다음에 이수일과 심순영. 자, 이수일과 심순영. 그다음에 순영이, 수일이. 다시 한번 순영이, 수일이. 그럼 봐봐. 순일이가 맞아? 순영이가 맞잖아. 야, 나도 초라하다, 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는 무조건 0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끄떡떡인데 맨날 들어서 난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수녀과는 뭐가 나와야 되고? 0. 수익성 지수는 1이 이렇게 남문이 돼야지 그게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술과 심순영, 순영이, 수일이. 그럼 여기가 순일이야? 순일이 아니잖아. 지금 5번 하고 있어. 그럼 수는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네, 계산 문제 요거 1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4번이 가장 그 팩트 있는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넷 프리젠트 밸류가 수년가죠. 수년가와 IR이 내부 수익 두 가지를 구하는데 거기 염제 할인율이라는 게 있죠. 할인율에다가 야간 편취를 하세요. 이 할인율이 따라해서 요구 수익률이거든요. 20%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설을 옆에다 끼고 1년간이고 사업기간은 사업 초기 1월 1일서부터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기간 12월 30일에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자, 수년가라는 것은 유입에서 유출 빼요.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형가인데 이건 여러분들 팁을 줬어요. 어떤 걸 줬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 지금 유출이 5천 원이 나갔죠. 대답해요. 아까 계산한 거거든요. 5천 나갔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6천 원이 들어왔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 요거를 그냥요 현가화 시켜야 돼요. 그럼 6천 원이 안 돼서 6천 원보다 작죠. 그러면 1천 원이 나오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때 당시 1천 원을 찍지 말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입니까? 그럼 1천 원이 나와야 돼요? 더 1천 원보다 낮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는 4번하고 5번을 찍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좀 다음에도 좀 시작을 했어요. 그죠? 왜냐면 1,000원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이게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0이 될 가능성이 큽니까? 0이 돼요. 그런가요? 잘 보세요. 아까 순역가 0이 있었죠? 순역가 0이면 그냥입니까? 수익성 지수는 1이 됩니까? 1이 되고 내부와 요구가 같아집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요 할인율의 요구 수익률이 몇 %였죠? 그럼 얘도 20%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자, 지금 순역가가 0이면 그냥입니까? 수익성 지수가 1입니까? 수익성 지수는 1이 나와요. 그래요? 그 다음에 뭐하고 뭐가 같죠? 내부 순위하고 요구 순위이 같은 거죠. 자, 지금 제 할인율이 20%가 요구 순위라고 얘기했나요? 그럼 얘하고 IR이 같은 거죠. 그럼 얘가 20이면 얘도 20이라는 1번이 정답이에요. 체크하셨습니까? 그건 기출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찍어도 맞힐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왜 갈게요? 1,000원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얘기하세요. 1,000원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현금화 할인화 시키니까 1,000원보다는 더 낮게 나오죠. 그럼 정답은 0원에서 다 찍으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당연히 순역가는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아셨어요. 0. 아니 얘기해봐. 0밖에 없잖아. 그럼 순역가 0이라는 건 이 할인율과 내부 순율이 같다는 얘기죠. 그럼 할인율이 요구 순율 20%면 IR도 20%라는 얘기죠. 그럼 1번을 찍어대라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얼마를 유입했어요? 얘기해봐요. 6,000원이죠? 보고 있나요? 그럼 우리가 1 플러스 R이 요구 수익률이죠? 1년이죠? 몇 %였어요? 20%. 그럼 0.2죠? 그럼 1.2니까 얘가 5,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순역가가 얼마죠? 그럼 수익성 지수는 그냥입니까? 5,000원에서 5,000원을 나눕니까? 그럼 얘는 1이 되는 거죠. 수익성 지수는. 거기다 적어. 수익성 지수는 얼마?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IR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20%가 될 수밖에 없죠. 자, 한번 잡아봐. 자, 이거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그냥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랬어요. 5,000원을 투자해서 아까 6,000원에서 요 1 플러스 R을 구할 때 그냥야 5,000원을 밑으로 깔죠? 벌써 까먹었어? 우리가 반드시 1년이 나올 수밖에 없어. 2년 안 나옵니다. 그럼 얼마를 깔아? 5,000. 얼마로 올려? 20%죠. 맞습니까? 근데 굳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 아까 1,000원이 나오지 않았으니 그냥에다 순역가는 0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얘기해봐요. 그러면 요구 순위하고 IR이 같으니 이 내부 순위도 몇 %? 20%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0밖에 없으니까. 그럼 나는 1번을 찍겠다. 그럼 수익성 지수는 그냥이야 1이 돼. 1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이건 순역가가 그냥입니까? 0입니까? 수익성 지수는요? 1이 되죠. 5,000에서 5,000을 나누니까. 대답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금 5,000 깔고 1,000을 올렸으니 20%죠? 근데 순역가가 0이면 내부와 요구가 같으니 요구가 20이면 내부 순위도 20이 된다는 이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수익성 지수도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수익성 지수는 그냥입니까? 5,000을 나눕니까? 1이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열심히 풀면 세 가지를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다시 할게. 1,000원 찍으면 돼, 안 돼? 왜 안 되지? 6,000원을 평가시키니까 1,000원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출제원에 대한 의도였어요. 맞나요? 그럼 그냥이야 다 0원이야. 순역가가 0이라면 요구 순위의 20%와 IR이 같으니 IR은 20%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지만 풀어본다면 아까 6,000에서 1 플러스 1.1 나누니까 5,000이니까 0이 됐죠? 대답해요. 수익성 지수는 그냥이야 1이 돼. 왜? 5,000에서 5,000 나누니까. 순효과가 0이면 얘가 1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얘가 요구 수익률이 20%면 얘가 같거든요? 20%인데 그냥이야 밑으로 깔어. 얼마 깔어? 5,000 까고 1,000이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게 빠른 계산법이에요. 내부 수익률이 합니까? 그 유출을 깝니까? 까서 차익을 올리면 내부 수익이 빨리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이건 순효과가 얼마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얼마? 그 다음에 요구하고 내부 같으니 할인율이 20이면 IR도 20%라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른 계산 문제 말고 이 문제를 계속 돌리세요. 수익성 지수까지 거주면 이 문제의 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만약에 순효과가 0보다 크면 그냥입니까? 요거는 IR이 더 크겠습니까? IR이 요거보다 더 크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한 깊숙하게 들어간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예습하실 분은 없지만 자 이렇게 없지만 왜 제가 이걸 안 넣었냐면 288페이지로 가보세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할 게 골 때리는 거예요. 288로 가시면 따라보세요. 어림셈법. 자, 위에 오른쪽까지 보시면 이 식들이 그냥입니까? 굉장히 많습니까?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얘도 어렵겠지만, 그죠? 얘도 어렵겠지만 얘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수식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푸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전도 좀 하세요. 하시고 오늘 가셔서 이 문제들 동영상 보시고 다시 복습하셔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